하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외출할 때 뭐 장갑이나 목도리 많이들 착용하시죠. 확실히 목도리를 착용하면 이 체온이 한 2, 3도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따뜻하긴 한데요. 근데 너무 높이 두르면 이게 목에 이렇게 둘렀을 때 입김이 나와서 입김 때문에 습기가 차서 세균이 또 번식할 수 있다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있는 분들은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 턱이나 이쪽에 화장품이 묻기도 하니까 여기를 또 세탁을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피부에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외출 후에 목도리를 막 빨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은데 햇빛에 잘 털어서 말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겨울철이 되니까 말이죠. 날씨만 건조한 게 아니라 이 몸도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막 밖에 뛰놀고 이러거든. 겨울에요? 아, 그렇지. 그럼 거짓말하지 얼굴이 마세요. 빨개지고 막 손등에 이게 막 거북 등처럼 네. 갈라지고 막 이럴 때도 막 뛰고. 우리 그때 막 저수지 물속에도 막 햇볕에 막 들어가고. 야, 이러면 딱 갈라지. 그러면 이 구정이 딱 되잖아. 네. 이러면 이제 한번 씻어야 되니까 대신 물 팍 벌거리 놓고 돌 가지고 막 이 무가가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어쩌다가 좀 돈이 좀 있어가 목욕탕 딱 가면요. 네. 온 사람들이 막 발등까지 이런데 하고 난다고. 네. 목욕탕 물이 막 둥둥 땡기지 막 각질이 둥둥 떠. 잠깐. 그러니까 이런 아저씨들이 잠자리 채가지고 각질 말고 쓱 걷어내. 그럼 또 깨끗한 물 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이상하게 돌도 다 좋은 돌도 이렇게 딱 비비게 돌도 있지요. 그러다가 보습제가 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요새 나와. 때도 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맞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또 밤에 잘 때 수면 양말 이런 것도 있더만. 그럼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겨울 지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더러운 얘기 다 해놓고. 그러니까요. 마지막만 젠틀하네. 네. 어쨌든 우리 겨울의 패션 아이템 중에 롱부츠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입니다. 있죠. 요즘 네, 유행이에요. 근데 롱부츠를 춥다고 오랫동안 신으시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 정맥류에 걸릴 수도 어머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소재가 가죽이나 스웨이드 소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안 돼서 무좀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부츠 신을 때는 좀 압박 스타킹을 같이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고 난 뒤에는 부츠 속을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시고 신문으로 건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발도 깨끗하게 잘 그쵸, 씻고 그쵸. 말려야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할 거면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우리 안 생각이에요. 네, 부츠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 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이제 많이 춥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게 되면 이게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오. 손을 그냥 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좀 바깥에 내시고 그냥 이렇게 좀 비비시거나 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날씨가 좀 많이 춥다고 하면은 핫팩 붙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내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는 더 따뜻하게 할까 해서 살에 붙이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어우. 예, 내복 위에나 뭐 티셔츠 위에 옷 위에다가 붙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예,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해도 화상 입고 역시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뭐 적당한 활동하는 게 좋겠죠. 알려드린 팁들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유명인들의 삶을 앗아간 췌장암. No one wants to die. 우리나라 암 발생률 8위를 차지하는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3.9%에 불과해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조기 발견과 진단이 어렵다 보니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췌장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 췌장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조금은 생소한 췌장암인데요. 그래서 공개 클리닉 웰에서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췌장암 명의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왔습니다. 노벨상, 이 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분시의학상을 소화기내과 단독으로 수상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할 주치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췌장 분야의 김명환 명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분을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전 대단하다. 세계에 손꼽히는 네, 명의시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지켜드릴 췌장 명의 소화기내과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믿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근데 췌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췌장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덜컥 겁도 나고 그렇죠. 좀 맞아요.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췌장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교수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췌장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를 두드리면 뭐 통통 소리가 나는데 네. 여기 바로 이제 위장이 지나갑니다. 네, 네. 바로 앞에. 네. 근데 그 췌장은 그 위장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등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뼈, 등뼈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하고 등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췌장암 환자가 이 등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 췌장하고 등뼈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소화에 관여합니다. 네. 그래서 소화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에 다 관여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작용은 이제 인슐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피 속에 당을 그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형 가져오신 네.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크기인가요? 같이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췌장 크기는 쉽게 말해서 요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납작하고 길쭉하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 췌장 모형인데 우리가 머리, 몸통, 꼬리라고 이렇게 췌장을 나누기도 합니다. 노란 게 췌장이네요. 예, 노란 게 췌장이고 다른 장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옆에 담낭이 있고 십이지장이 있고 비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주변에 큰 혈관들이 존재합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 암발병 중 8위라고 했는데요. 그럼 췌장암에 걸리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췌장암이 우리나라에서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위로 올라섰고요. 2030년에는 5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나 일본, 주로 선진국에 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2030년에는 2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나. 무섭다. 췌장암은 그리고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네. 췌장암이 아주 작을 때는 그 증상이 없거나 네. 아주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은 이미 이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는 뜻에서 그 침묵의 살인자다, 뭐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초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흔한 그 위염, 네. 장염하고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네. 식욕이 떨어진다, 배가 그냥 불편하다, 뭐 또 변비를 호소해서 대장 내시경 받는 사람도 있고요. 뭐 위내시경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위염, 대장염으로 몇 달 치료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 기간을 다 사용하고 오는 거네, 그럼. 예. 그러니까 췌장암도 골든 타임이 있는데 네. 두 달, 세 달을 만약 끌게 되면은 네.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췌장암, 아니, 도대체 저는 이게 보통 이제 뭐 병은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췌장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 네.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예, 모든 암이 그렇듯이 그 암이 발생하려면은 한 가지가 아니고 이 복합적 요인이 관여합니다. 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이 담배가 뭐 꼭 폐에만 안 좋은 줄 아시는데 췌장암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 암이 잘 오고 이 유전적인 건 무시 못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게 모든 걸 좌우하는 게 아닌데 그 유전적 소인을 타고 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족 중에
이 췌장암이 있는 분이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만성 췌장염을 오래 앓고 계시든지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알코올을 오래 드신 분들입니다. 오랜 기간. 네. 그래서 염증을 자꾸 앓으면은 췌장암이 잘 오고 그래서 그 외에 뭐 비만, 또 당뇨, 또 고지방식 이런 것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췌장암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네요. 그러네. 여러 가지 술 끊어야겠네요.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했죠? 네.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네. 쯔쯔쯔쯔쯔. 진짜 큰치. 맞아요.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담배 끊으셔야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췌장암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팩트 체크를 거치면서 하나씩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췌장염 발생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야, 제가 저번 주에 막년회를 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하죠. 오랜만에 중국 식당에 갔거든요. 고량주. 고량주 먹어야죠. 그래서 다음날 역시 깔끔하네 이랬는데 이거 갑자기 겁이 나네요. 네. 와, 이 와중에 또 혼란을 준다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태 고랑주 먹었겠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네. 딤섬이랑.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수 높은 술. 제가 옛날에 그 개인연에서 보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1월달에 갔는데 와 영하 40도, 50도 되더라고. 거기서 주는 보드카 같은 술을 딱 한 잔 마시는데 52도짜리를 딱 마셨는데 여기서 불 쫙 붙겠는데요? 하더만 와 그걸 밖에는 영하 40도 되는데 방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데다가 이걸 마시니까 사람이 싹 가더라고. 야, 이거 리포트를 하러 블라디보스까지 왔는데 이거 완전히 죽는 거 아니겠는데 야, 한 10분인가 15분 되니까 말짱이 깨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술을 장기 복용 뭐 이런 말씀 하셨거든. 쭉 먹는 사람. 근데 한 잔 먹고 확 올랐다가 없어지면 이건 끝난 거거든.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일리가 있네요. 요거는 한 번 먹고 팍 올랐다가 끝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X. 그래. 아니면 저 술 계속 먹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안 그러면 췌장암 발생 1위여야죠. 1위 돼야지. 블라디보스톡 1위 돼야지. 그건 그렇네요. 할 말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제 생각 얘기할게요. 저는 그 높은 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취했냐 안 취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도수가 낮더라도 취할 때까지 마시면은 그게 안 좋은 거지. 뭐 도수가 높은데 뭐 한 잔 뭐 이렇게 찔끔 먹는 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합니다. 당 씨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괜찮을걸요? 민선 씨도 괜찮지 않나요? 상당히 뭐 갑자기 운이 내가 좋은 미안해지네. 편이네요. 우리 진 씨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중국 술 보면 약간 도수 높은 거 딱 열었을 때 과학 시간에 맞는 그 알코올 냄새 있잖아요. 나죠. 상업용, 공업용 알코올 이런 냄새가 쫙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런 독한 술을 먹게 되면 당연히 온몸에 퍼지겠죠. 그럼 나중에 췌장까지 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수가 좀 낮은 애들보다 훨씬 높은 애기 때문에 더 독할 거 아닙니까? 독하죠. 그럼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평소에 안 먹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췌장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약간 이제 아플 것 같다. 근데 약간 그래서 좀 위험이 올라갈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니 그러네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췌장이라는 게 소화도 돋고 탄수화물도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확 들어와도 그걸 한 방에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쭉 잡고 막 민설 씨나 두 사람은 쭉 잡고 먹으니까 이거 소화를 뭐 탄수화물 해결하면 쭉 잡고 해결하다 보면 교수님 췌장이 오해입니다. 죽는 거야. 네. 오해입니다. 네. 네. 정답은요? 어떻게?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좋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독주, 네. 독주라 그러는데 그 러시아의 보드카 또 뭐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그런 것도 독일의 맥주 또 뭐 프랑스의 와인 같은 그걸 많이 먹는 지역에서의 췌장염 발생을 비교했는데 네, 네. 차이가 없습니다. 아, 연구에 의하면요. 그래서 아까 다 지적이 나오셨지만 그 도수보다는 그 양이 중요하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도수가 낮은 알코올도
많이 드시면은 췌장염이 오고 오래 드시면은 그 만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그 회장인데 네. 그 1인 그 1등석 비행기 네. 1등석에 네, 네. 타면은 왜 와인을 막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열 몇 시간 가는 동안 계속 마셔가지고 그 다음 날 도착했을 때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계속 마시는데 한 번씩 막 비즈니스라도 타면은 예, 네. 막 마시고 그러니까 밤새라도 많이 마시면 급성 췌장염은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셔도요. 그렇구나. 밤새 마시면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소나기가 낫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그렇지. 모르는 그런 그런 느낌처럼 좋은 비유네요.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반주로 뭐 매일 드시는 분들이 조금씩 네. 있으신데 그런 경우 이제 중간중간 좀 쉬는 틈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먹다 보면 오랜 시간에 약간 좀 술에 젖어 있는 이 느낌이 또 예, 예.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립구나. 놀고 싶구나. 조심해야겠어요 앞으로. 네. 맞아요. 회식을 하더라도 뭐 2차, 3차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네. 정말 적당히 즐기고 또 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췌장염이나 췌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부 초음파다. 아 요거는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하나, 둘, 셋. 헤이. 자신 있다고? 요거는 확실히 티가 나는 게 병원을 많이 가본 사람. 빙고. 병원 근처에 거의 안 가는 사람. 자,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네, 티가 좀 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오. 왜냐하면 뼈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고요. 네. CT 라인을 찍으면 되고 이 내장이랑 뭐 복부 요런 쪽은 무조건 MRI를 찍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그럼 초음파는요? 그거는 이제 뭐 좀 때에 따라 가지고 애기 보려고 찍는 거 산부인과. 오,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거는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좀 MRI나 초음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등뼈, 그다음 위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찍는 거나 등들이 뒤에서 찍는 건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그러네요. 생각에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 차이를 침투하는 촬영만 되면 가능한 초음파는 그 침투하는 촬영이 안 되나? 그러면 잠깐만. 울지 마세요. 바꿨어? 바꾸신 거예요? 네, X를 들고 있네. 하여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유 때문에 MRI 정도는 찍어야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X였구나.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난 X였어. 그럼 처음부터 X였어. 일단은 복부 초음파로도 아니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복부 초음파는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네, 있을 네.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간편하고 그 안전한 방법인데요. 네. 이 초음파 검사는 단점이 그 가스가 있으면은 초음파가 이 투과를 못합니다. 근데 이 췌장은 앞에 위장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부위에서 투과가 안 돼서 췌장이 나오질 않죠.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췌장을 우리가 머리, 몸통, 꼬리로 3등분을 하는데 네. 이 초음파로는 이 꼬리가 거의 안 보입니다. 또 머리, 몸통도 일부분만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 췌장암 환자분 중에 초음파 검사에서 암을 놓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초음파 검사로 끝을 내지 않고 네. 반드시 CT나 MRI를 해서 췌장암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췌장암을 진단하려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초음파도 일단 봐야 되고 CT와 MRI까지 다 거쳐봐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CT 검사로 거의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음파 검사는 워낙 건강검진에 많이 네, 퍼져 네. 있다는 뜻이고요. MRI는 비용이 좀 높아서 네.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형에서 나오는 노란 부분이 췌장암이라는데 그 암이 많이 걸리는 부위가 또 있습니까? 머리, 꼬리가 머리, 있다고 몸통, 하시니까. 꼬리인데 뭐 머리 쪽에서 많이 생긴다고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어디나 머리나 몸통, 꼬리나 다 발생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머리에서 생기면 황달이 잘 오고요. 꼬리에서 생기는 경우는 황달이 안 와서
좀 나중에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꼬리 쪽에 암이 생기면 예후가 더 안 좋겠네요. 더 힘들겠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정말 진단이 빠른 진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비만이나 당뇨는 췌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자, 할 말 없죠? 요거는 뭐 사실 말? 비만, 당뇨 이런 만성 질환, 근데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틀리면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촬영 못 나옵니다. 예, 거의 뭐 그 왜요? 정도로 뭐 거저먹기 아닙니까? 거의 뭐 이거는? 멤버 바뀌어야죠. 네. 야, 그걸 참네, 네, 이거. 올해 어떻게 바꿔. 그럴 수 있래. 하나, 둘, 셋. 빠밥. 와! 그럼 이거는 문제는 네. 우리 세 명이 다 바뀌든지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나오든지 이거네. 이런 네, 도원결의 정신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더라도 한 날 1시에 갑시다. 그렇지. 네, 일단 뭐 요거는 교수님의 설명으로 바로 뭐 만나보도록 물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뭉치면 삽니다. 계속 할 수 있다. 아, 이게 사실 뭐. 네, 확실히 비만과 당뇨가 이게 참 다른 질병을 더 빨리 불러일으키고 이 자체로도 사실 안 좋은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네. 네. 이 당뇨 환자분의 경우 성인 소아가 아니라 성인 당뇨의 경우 그 우리가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은 제대로 나오는데 이 말초 조직에서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제 보상하려고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자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이 당을 조절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성장인자로 작용해서 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는 경우에 그 암세포까지도 자라게 하는 더 기능이 자라게 있기 하는구나. 때문에 이 당뇨 환자분이 그 암 발생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비만은 결국 당뇨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비만이나 당뇨는 췌장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슐린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기능을 하네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세포의 증식까지도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우리 네. 그 세 사람을 좀 한번 잡아주세요. 거만한 표정을 한번 잡게. 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다음 주 진짜 못 나올 뻔했어요. 그 정도로 쉬운 자, 우리 문제가 아니었나. 그만한 표정. 우리 신년 개편에도 같이 갑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팩트 체크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이 증상이 정말 처음에는 미미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소화장애나 또는 네. 뭐 속이 불편한 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뭐 약을 드셔도 계속될 때 그런 때는 꼭 오셔서 췌장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CT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이라고 시기를 정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에는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 환자분들인데요. 네. 그 50대 이후 중년 이후에 당뇨가 갑자기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경우 한 번은 꼭 췌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그냥 당뇨만 조절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중에 췌장암이 늦게 발견돼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이 계속 있어 왔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절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생활 패턴은 비슷한데 네. 그 당이 갑자기 조절 안 될 때도 췌장암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췌장암의 경우에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게 인슐린 작용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만성 췌장염 환자. 대부분 이제 음주력이 긴 분인데요. 그런 분이 이제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신데 그런 경우
한 4배 정도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음을 피하시고 이제 술을 이제 자제하시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성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중년 이후에 매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췌장의 물혹, 네. 낭종이라 그러는데 그게 발견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 점액성이라 그래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뭐 원인을 모르는 췌장염을 알았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암이 그런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암도 염증이잖아요. 그럼 피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좀 높아졌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건강검진 하다가 그 염증 수치, 뭐 아밀라제, 리파제 그런 말들, 네. 또 CA19-9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사실 CT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일단 췌장암이 워낙 무서운 질환이라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확인해 드려야 이제 안심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췌장 효소,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한번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만이 이렇게 아니라. 네, 췌장암을 먼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뭐 팩트 체크에서도 뭐 CT나 MRI, 초음파 여러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각각 이용되는 뭐 방식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뭐 CT는 아주 그 찍어보셨겠지만은 네. 짧고요. 찍는 시간이요. 네. 물론 조영제는 맞는데 그 보험이 또 다 되고요. 근데 이제 MRI는 방사선 노출이 안 돼서 좋은데 가격이 좀 꽤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뭐 내시경 검사는 필요할 때 2차 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시경 검사로 이제 진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내시경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 CT나 MRI에서 췌장에 암이 의심된다고 할 때 우리가 내시경 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 또는 췌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 그 살점을 조금 뜯어내 가지고 암을 확진한다 그러죠. 또 염증하고 감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2차 검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참 이렇게 뭐 내시경까지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할 정도로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한데요. 요즘 저는 그 병원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보니까 PET? 뭐 팩트? 팩트라고 하나요? PET라고 하나요? 요 검사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뭔가 좀 최신 기술인 것 같던데 이거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네, PET, PET, 양전자 방출 단천 촬영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뭐 우리 몸에 암을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모든 검사가 그렇듯이 100%는 아니고요. 또 가격이 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검사는 아니고 우리 췌장 전문의들은 일단 암이 진단된 사람에서 얼마나 진행이 돼 있나 그 병기라 그러죠. 1기, 2기, 3기, 4기 네. 그거를 활용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또 그 어디 임파선이 커져 있을 때 그게 뭐 암이나 염증이냐 이런 걸 구별할 때 또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있냐 없냐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대장암의 경우는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서 종양을 제거하고 막 이런 일도 하는데 췌장암도 진단하면서 이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위암 같은 경우 조기암, 초기암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많이 합니다. 또 대장도요. 그렇지만은 췌장암은 반드시 이 전신 마취하에 외과적으로 도려냅니다. 왜냐하면 암만 띄어서는 안 되고요. 그 주변에 그 임파선 이런 것들을 다 넓게 도려내야 완치 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워낙 그 치민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강한 암이라서요. 주변 임파선이나 혈관을 침범한 경우가 눈에 안 보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절제해야 돼서 내시경만으로 치료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지금 우리가 모형으로 보는 그 노란 부분이 혹시 다 없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췌장 전 절제라 그래서 모두 뛰는 걸 말하는데요. 네. 뭐 큰 병원에서는 드물지 않게 하는 수술이고요. 그 경우에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뭐 평생 맞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소화효소를 복용하면 뭐 사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주의해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진짜 초기에 발견을 해요. 운이 좋게. 네, 운 좋게 발견을 했으면 혹시 약물 치료나 아니면 항암 치료로 나을 수도 있나요? 그 췌장암의 경우는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네. 저희가 약물 치료나 항암 치료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췌장암에는 아직까지 그 뛰어난 그런 약물, 뭐 표적 치료제랄지 또는 면역 치료랄지 또는 항암 화학 요법 제제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네.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이 네. 무거워요. 췌장암이 정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꼼꼼한 검사와 진단이 왜 중요한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또 보시면 함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환자 사례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복통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물혹이라는 판정을 받고 췌장의 반을 제거하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혹의 판정을 받았어도 반이나 절제를 해야 하나 본데 지금 누워 계신 저분이 이제 환자분이신가 봐요. 오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여기 병원 다 도착하셔서 조금 어지러우셨다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님 상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누워 계시네요.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 오셔서 조금 어지럽다 그러셔서 제가 진찰대에 눕혀드리고 신체 검진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별 이상 없이 금방 회복되셨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 다행이네요. 지금 놀라셨나 보면 봐요. 뭐그 배는 아주 말랑말랑하고요. 그 수술에 따른 뭐 특별한 합병증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누워 계시다 그러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힘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아드님도 걱정 많았을 텐데 다행입니다. 그때 이제 CT를 찍었고 CT 찍은 결과 물혹이라고 해가지고 반 정도만 이제 췌장의 반 정도만 자르면 된다고 했었고 제가 처음 뵀을 때 이제 속이 많이 아프시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담도가 이 직경을 보면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혹은 꼬리 쪽에 있거든요. 그 혹을 발견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췌장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건 내시경이요. 제가 췌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꼬리에 큰 물혹이 있고 머리 쪽에 요 췌장암이 숨어 있었죠. 꼬리도 자르고 머리도 잘라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췌장을 전부 드러내게 됐지만 노란색 찍으네. 불행 중 다행이게 이 췌장암이 굉장히 초기에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췌장 전문 의사 입장에서는 그 1년에 몇 번 못 봐요. 대부분 그 암 환자 수술한 경우 보면은 임파선에 가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다행히 그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그나마 완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여명을 아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무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암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초기에 임파선이 전이 되지 않는 암이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북하면은 보통 위내시경을 하든지 뭐 장 검사를 받든지 그래서 위나 장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름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약으로 호전이 안 될 때는 췌장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앞서 본분처럼 이게 초기에 발견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래.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면은 치료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요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암 화학요법 여러분들은 항암제 그렇게 아시는데요. 네. 그런 주사 치료나 약물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그 암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다면요. 췌장암 환자는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췌장암 환자라면은 일단 뭐 이 식사는 저희가 가리질 않습니다. 원하시는 거는 다 골고루 드시고요. 아, 네. 식사는 또. 일단은 네. 그 완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면역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에서 가장 최신 치료라고 알려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치료를 일단 따라가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췌장암 말고 췌장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그 아까 노란 부분이라 해야 되나 또 다른 질환이 또 있습니까? 뭐 제가 염증, 췌장염이 췌장염. 아주 흔합니다. 네. 제일 흔한 원인은 갑자기 과음하시는 경우에 췌장염이 있고요. 그리고 드물지 않게 담석, 우리 쓸개 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쓸개 돌이 내려와도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물혹도 있었고요. 그죠? 예, 네. 췌장의 물혹이 또한 매우 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시죠. 커지나 뭐 변화나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기들은 신경이 없어서 아무리 진행이 돼도 안 아픈 뭐 이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간이 좀 그렇지 않나요? 간도 그렇고 안 아픈 건데 췌장도 아프지는 않습니까? 췌장은 그 신경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아프겠네 그러면. 예, 통증이 굉장히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췌장염이나 췌장암 모두요. 통증이 꽤 심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습니다. 염증이더라도요. 그래서 다른 뭐 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통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하구나. 췌장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췌장염이 있고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란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네, 자가 면역성 췌장염은 말 그대로 면역 이상에 의한 췌장염입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히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질환이 췌장암으로 잘 오진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암으로. 암으로 알고 큰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염증이었다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아쉽죠. 만약 그런 분을 잘 진단했으면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 약물로 완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거기를 그 선도적으로 많이 이제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췌장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거죠. 자가면역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되는 경우는 뭐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야, 그럼 수술 잘못하면 굉장히 천양제차죠. 엄청 이런 이과 진단이 정말 중요한 네.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노벨 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분시의학상 또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진단과 관련돼서 수상을 하신 건가요? 예, 굉장히 제가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자가면역 췌장염의 진단을 제 성을 따서 킴 진단법 해가지고 여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마음껏 자랑 좀 해주세요, 미국에 교수님. 발표하고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선진국에서 그게 많이 전 걸린다고 세계에서 하니까 그러면은 닥터 킴 선진국 진단을 사람들 더 쓴다는 좋아하겠네. 거잖아요. 야. 와. 근데 이제 부산 경남에서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명환 교수님을 서울에서 최고의 병원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가 이제는 우리 지역 가까이로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올라가려면 SRT 타고 또 한 왜 세 달 SRT를 타라 KTX 타야지. KTX 타고 3달, 6달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요. 아. 인터넷이나 TV에 보면은 뭐 전국 분야별 명예 이렇게 막 정리가 돼가지고 자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교수님의 성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지역으로 얼마 전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3달 지났습니다. 네. 서울에서 살다가요, 고향이 서울이라 내려오니까 역시 부산 네. 또 경남에 아주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죠? 자랑스럽다. 네, 좀 덜 지금, 춥죠, 확실히, 겨울이? 서울은 매우 춥다 그러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공기도 좋고 우선 네. 인심이 좋아서 그치. 오늘 이런 멘트도 저를 네. 위해서 아주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아, 봄에 되면은 우리 교수님 계신 지역이 진짜 벚꽃이 또 유명한데 그때 봄에 또 보시면 또 한번 사랑에 빠지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췌장암과 혼돈하기 쉬운 질환이 또 있다고 하죠. 교수님의 성함 일단 진단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정말 진단이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한숨 돌린 분의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자, 이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를 만지시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한 일반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별로 이게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어느 날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짙은 거예요. 근데 그 색깔에 대한 그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CT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CT 결과가 이제 교수님이 혹시 그 암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큰 병원에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했죠. 불안하고 이제 이게 뭐 수술도 있고 솔직히 뭐 암이라고 나올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항암 치료에 대한 것도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복잡했어요. 너무너무 머릿속은 복잡했는데 이해되나? 저렇게 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악화될 것 같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아마 여기 오실 때는 야 이거 암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게 걱정해서 오셨죠? 일반 내과에서 그냥 그 역류성 식도염 같다 그래가지고 약을 며칠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크게 막 별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는 와중에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너무 진한 거예요. 소변이 막 콜라빛 같이 진했죠 아주. 맞아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슬개물 내려오는 길 이게 담도인데요. 여기가 조금 가늘어 보이지 않으세요? 실같이. 보통 사람 이거 보면 담도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만히 보면 이 췌장도 좁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황달이 동반된 췌장암 또는 담도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꼼꼼한 진단으로 암이 아닌 염증으로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 질환이라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하시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몸의 그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 이런 게 오는데 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자영업자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바쁜 곳이라서 제가 좀 한 6년 동안 되게 바빴어요. 예. 또 코로나가 막 겹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이 아니고 어른이 하신 거를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받게 된 거라서 제가 적응 기간도 좀 있었고 핑계가 그래요. 이번 기회를 좋게 생각하셔서 조금 건강에 더 신경 쓰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교수님한테 계속 제 운명을 맡겨요. 예, 감사합니다. 어깨 무거우시겠다. 야, 운명을 맡기신다. 결과 나오고는 뭐 이건 완전히 천운이다 생각했죠. 진짜. 이런 경우도 잘 없을 거잖아. 너무 다행이에요. 나름대로는 내가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1000명에 1명 오진이라고 생각해도 그 환자분은 100%의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을 않는 거죠. 환자분은 그걸 원할 겁니다. 1차로는. 네. 네. 저분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스트레스 싹 풀려서 금방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 사람이 말이야, 뭐 종기 하나만 나도 말이지. 이게 그럼요, 어떻게 치료할 게 그럼요. 뭐냐고 뭐 인터넷으로 난리가 나는데. 자, 그러면 췌장염은 교수님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네요. 췌장염. 췌장염은 일단 그 원인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음을 하시면은 피하셔야 되고요. 네. 담석으로 췌장염이 왔다면 담석을 저희가 제거합니다. 또 일부 환자분들은 그 피 속에 지방, 고지방, 네.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그거를 또 교정해주면 재발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원인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가 면역성 질환은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자가 면역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좀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네, 이 췌장염, 자가 면역 췌장염의 경우는 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스테로이드라는 네. 그 네. 약물 복용으로 한 6개월 정도 복용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수술도 필요 없고요.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복용만으로. 네. 진단이 어려운 거죠. 진단이. 자, 그럼 이제 무시무시한 이 췌장암 예방하고 조기에 좀 이렇게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뭐 모든 암의 예방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 유전적인 소인은 뭐 예방이 안 되는 거고요. 타고난 거니까요. 일단은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음주는 이제 과음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육류를 특히 붉은색 고기 그거를 아주 많이 드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주 그건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하고 고기를 잘 밸런스가 된 그런 음식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살이 찌지 않게 비만에 가지 않게 적절한 운동 그렇게 해서 또 여기 그 경치도 즐기시고 그 어떤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사실 뭐 현대인이 다 바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끼니도 대충 때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더부룩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럴 때도 좀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췌장암은 얼마나 빨리 병원에 찾아오시느냐에 따라 그 예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심한 황달, 뭐 심한 통증, 뭐 심한 체중 감소로 병원에는 누구나 오시겠지만 그때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 불편하신 게 자꾸 신경이 쓰이시고 조금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 클리닉 웰에서요, 우리 췌장의 명의 김명환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췌장암이 또 발병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는 만큼 또 TV를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뭐 우리가 그 암이 발생하는 거는 100%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 보람 있게 또 집중해서 지내시면 되고요. 하루하루를. 그 대신에 이제 굳이 뭐 안 좋은 담배를 꼭 피셔야 될 필요는 오늘 한 5번 얘기했어요.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네. 네, 음주도 적당히 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거를 이렇게 중용을 잘 갖춰서
하시면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서 모임이 참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네. 술을 마시는 횟수도 이때 좀 늘어납니다. 네,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죠. 네, 즐거운 사람들과 또 얼굴 보고 간만에 못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요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건강한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 만나요.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